이봐, 해봤어. 너무나도 유명한 정주영 회장의 어록입니다. 시키는 일마다 하도 반대를 하는 직원들을 향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폐허에서 일어났는지, 그 중심에 서 있던 한 사람의 놀라운 인생 역정입니다. 1915년 일제강점기 강원도 통천군 작은 마을에서 정주영이 태어났습니다. 6남 2녀 중 장남이었던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한 해 농사의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고 8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봄이면 소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은 묽은 죽, 점심은 거르고 저녁에야 겨우 보리밥 한 공기를 먹을 수 있었죠. 부모님은 장남만큼은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살에 송전보통학교에 입학한 정주영은 왕복심리 길을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특히 산수를 좋아했던 정주영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자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학교는 그만 다녔으니 됐다. 집안 농사일을 도와라. 11살의 정주영은 논밭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 수는 없어. 세상은 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더 많을 거야. 신문에 실린 서울 이야기는 정주영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차가 다니고 백화점이 있고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나는 꿈의 도시로 가야만 하겠어.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소를 팔아 모아둔 돈 70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부둣가인부 인력거꾼으로 일했지만 아버지가 찾아와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1년 후 다시 가출했고 이번에는 복흥상 쌀 가게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버지의 설득으로 돌아갔습니다. 1933년 18살이 된 정주영은 세 번째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는 제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서울에 가서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정주영은 경성부기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행복했습니다. 원래 계산에 빠르고 숫자에 강했던 그는 복식부기의 원리를 금방 이해했습니다. 부기학원을 졸업한 후 복흥상회에 정식 취직했고 이번에는 회계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정주영의 노력 덕분에 매출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번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저축했습니다. 목표는 자신의 가게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사업의 핵심을 배웠습니다. 신용의 중요성, 고객의 마음을 읽는 법, 숫자로 관리하는 법, 이런 원칙들이 그의 평생 경영 철학이 되었습니다. 1937년 22살의 정주영은 모은 돈과 주인의 도움으로 경일상회를 열었습니다. 경성에서 1등이 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작은 쌀가게였지만 그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장사하고 처음 방문한 손님에게는 쌀을 조금 더 담아주고 단골 손님에게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제법 안정적인 가게가 되었습니다. 정주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매업에도 손을 댔습니다. 시골에서 쌀을 대량으로 사들여 서울의 여러 가게에 공급했습니다. 위험했지만 그는 자신이 있었고 예상은 맞았습니다. 23살의 청년 정주영은 제법 성공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서 고장난 자동차를 본 정주영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자동차 정비업. 이것이야말로 미래 사업이다. 그는 일본인 정비소에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부터 시작해 눈과 귀를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밤에는 자동차 관련 책을 구해 읽었습니다. 경일상회 옆에 아도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아시아의 도로를 책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인이 운영하는 정비소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 서울에서 손꼽히는 정비소가 되었습니다. 정주영은 자동차에 푹 빠졌습니다. 단순히 고장을 고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폐차를 사다가 분해하고 연구했습니다. 지금 잘한다고 내일도 잘하는 것은 아니야. 항상 배우고 항상 발전해야 해. 1941년 정주영에게 징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일본 나고야의 군수공장에서 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총독부의 탄원서를 내어 조선에서 군용 차량을 정비하는 것이 전쟁 수행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고 징용을 면제받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괴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라가 해방되면 그때는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거리는 환호로 가득했지만 정주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함께 불안도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의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고향 통천은 38선 이북에 속해 가족들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주영은 미군정과 접촉하여 미군 차량 정비 계약을 따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최신 자동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지프의 성능에 감탄하며 언젠가는 이런 차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아도 서비스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현대자동차공업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현대적이고 시대를 앞서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현대그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정주영은 급히 가족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정비소도 그동안 모은 재산도 모두 버리고 맨몸으로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부산까지 내려간 정주영은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자본도 없고 연줄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두 손과 머리,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뿐이었습니다. 부산 부두에서 미군 부대를 상대로 차량 정비, 집 나르기, 통역 등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부산에서 정주영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나라는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폐허를 다시 건설해야 할 거야. 건설업이다. 전쟁이 끝나면 건설업이 뜬다. 그는 전쟁 중에도 틈틈이 건설 기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하며 토목 공사를 지켜보고 건설 장비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에서 작은 쌀가게 주인이 되고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게 된 정주영은 일제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거치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바닥에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련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말은 훗날 정주영의 가장 유명한 어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실제로 그의 삶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정주영은 4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 것, 남보다 2~3배 열심히 일할 것, 배움을 멈추지 말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질 것. 이 원칙들이 훗날 현대그룹의 기업 문화가 되었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